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온실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온실이나 하우스는 통풍도 잘 되고 환기도 잘 되니까 벌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온실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벌레가 많습니다. 온실은 환기와 통기가 잘 되어서 가정집 베란다에 비하면 벌레가 덜 생기는 것은 맞지만 지금처럼 한겨울 또는 장마철에는 똑같이 벌레가 잘 생깁니다. 식물의 종류도 많고 화분의 개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온실에서는 주기적인 방제가 필수인데요. 사실 요즘 저와 돼지 아빠님 둘 다 럭키와 해피 보살피느라 온실 관리를 아주 살짝 소홀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표가 나네요. 깍지벌레와 응애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급하게 방제를 했는데요. 온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벌레 방제를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냥 물 샤워하듯 물을 주기 때문에 따로 약을 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지금처럼 물 샤워를 해주기에 날씨가 추울 경우에는 농약을 사용합니다. 저도 집 베란다에서는 친환경 살충제를 사용하지만 온실에서는 식물 양도 많고 친환경 살충제로 방지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가성비가 맞지 않아서 농약을 사용합니다. 가정집에서도 벌레가 심하게 생긴 경우에는 농약의 힘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농약 사용 방법과 성분이 다른 농약의 혼용 여부,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어떤 식물에 벌레가 잘 생기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약은 깍지벌레 전용 농약과 응애 전용 농약이에요. 아무래도 식물을 키우며 가장 많이 만나는 해충이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는 깍지킬과 잭팟이라는 약을 사용하는데요. 농약은 인터넷 판매가 금지이기 때문에 근처 농약방 혹은 종묘사에 가셔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판매하는 곳마다 추천하는 약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을 추천해주세요. 깍지벌레 약은 한 가지 약을 1년 이상 오랜 기간 사용해도 계속 방제 효과가 나지만 응애는 농약 성분에 대한 내성을 생성하기 때문에 한 가지 약을 1년 이상 사용할 경우 방제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 식물 재배 농가의 경우 매년 성분이 다른 응애약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만큼 응애는 정말 무서운 해충이에요. 보통 농축액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물에 희석해서 사용을 합니다. 약에 따라 다르지만 점성이 있는 약도 있고 없는 약도 있기 때문에 사용 전 한번 흔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설명서에 적혀있는 희석 비율을 잘 지켜서 물에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깍지킬과 잭팟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모든 농약이 섞어서 써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농약방에 여쭤보셔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농약은 섞어도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만 혼용해도 되는 경우라도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순서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 농약을 먼저 물에 모두 풀어준 다음 약을 넣어서 풀어주셔야 돼요. 농축된 상태의 약끼리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약해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섞어준 약을 식물들에게 뿌려줘야겠죠. 어떤 식물들에 어떤 해충이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호야입니다. 호야는 깍지벌레가 굉장히 잘 생기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주로 잎 뒷면에 하얀 솜같이 생겨나고 줄기와 잎자루 사이에도 잘 생겨요. 잎의 앞장과 뒷장에 고루 뿌려주는 것이 좋으며 일주일 뒤 한 번 더 쳐주면 됩니다. 호야 같은 경우 요즘 코코칩이나 바크 등을 배합한 식재에 심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식재에도 깍지벌레가 생겨있을 경우가 많아서 물을 주듯 식재에도 약을 흠뻑 뿌려주는 것이 좋아요. 크로톤에도 깍지벌레가 굉장히 잘 생깁니다. 잎 앞뒷면 모두에 잘 생기고 역시 가지와 잎자루 사이에도 잘 생겨요. 크로톤도 그렇지만 해피틀이나 녹보수처럼 나무 숲이에 골이 패여 있는 경우 그 사이사이에도 깍지벌레 알이 있을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약을 뿌려주셔야 합니다. 화분흙 표면에도 깍지벌레가 생겨있는 경우가 많으니 촉촉하게 약을 적셔주세요. 열대 관엽식물에는 응애가 정말 잘 생깁니다. 필로덴드론 블랙페이스인데요. 잎 표면에 응애가 잔뜩 생겨 있습니다. 잎사귀와 잎자루가 이어지는 부분에도 많이 생겨요. 응애의 경우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거미줄 같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어요. 응애의 경우 화분 깊숙이까지 들어가진 못하고 표면에만 기생하기 때문에 역시 화분 겉흙이 적셔질 정도로 농약 희석액을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몬스테라에도 깍지벌레가 굉장히 잘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은 몬스테라 두비아예요. 잎이 타원형으로 자라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몬스테라들은 마지막 잎에 잎자루를 뚫고 새 잎이 자라나오기 때문에 그 껍질 사이에 깍지벌레가 잘 생겨요. 약을 골고루 잘 쳐주는 것도 좋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칫솔 등을 사용하여 깍지벌레가 생긴 틈 사이사이를 닦아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잎에 깍지벌레가 많이 생겨 있는 경우 데미지를 입어 일시적으로 잎 사이즈가 작게 나올 수 있어요. 필로덴드론 멜라노크리썸입니다. 깍지벌레와 응애 두 가지가 동시에 생겨난 경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기면 잎이 엄청 빨리 노랗게 시들어버려요. 아직 노화될 시기가 된 잎이 아닌데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다면 해충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역시 잎 앞뒷면에 골고루 약을 쳐주고 줄기에도 뿌려줍니다. 원예용 벨크로 사이사이에도 알을 까놓기 때문에 벨크로에도 약을 잘 쳐야 돼요. 커피나무도 깍지벌레가 굉장히 잘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무늬 커피나무는 한 달 전쯤 깍지벌레 폭탄이 생긴 후 방제를 해서 굉장히 깨끗한 모습으로 변한 상태예요. 특히 줄기와 잎 사이에 곁가지가 된 눈이나 꽃눈에 잘 생기기 때문에 이곳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완전히 방제가 되었지만 다른 식물들 약치는 김에 한 번 더 예방차 뿌려주었습니다. 석곡에는 유독 응애가 잘 생겨요. 특히 겨울철에 건조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생기는데요. 이 석곡들은 응애가 생기진 않았지만 예방차 응애약을 뿌려주었습니다. 응애가 많이 생긴 경우 수태에도 알을 까놓기 때문에 농약에 풍덩 담갔다가 빼는 것도 좋아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콜로카시아들도 해충이 습격했습니다. 콜로카시아는 응애가 잘 생기는 식물인데 오늘은 응애가 아닌 다른 해충이에요. 바로 진딧물입니다. 물토란인 콜로카시아는 진딧물과 응애가 엄청 잘 생기는데요. 야외에서는 덜한 편인데 실내에서 키울 때 특히 잘 생겨요. 블랙뷰티는 잎이 까만색이라서 해충이 눈에 더 잘 띕니다. 진딧물의 경우 따로 진딧물 약을 칠 필요까지는 없고 아무 살충제나 쳐도 잘 죽어요. 대부분의 농약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계면활성제가 진딧물을 질식시켜 죽입니다. 그래서 진딧물은 난황류로도 충분히 방제가 돼요. 농약을 사용할 때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노약자가 계신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반려견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럭키와 해피는 온실에서 아직까지는 사고를 치지 않아서 종종 데려와 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주일간 출입 금지입니다. 또한 농약은 물고기에게도 치명적인데요. 집에 어항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농약이 어항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온실 연못 근처에 있는 식물에는 그래서 농약을 절대 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충과 농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농약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한다면 최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